차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전공은 어렵게 쓰는 거고 교양은 쉽게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게 쓰면 이게 전공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뭔가 좀 이렇게 무겁게 레퍼런스도 많이 인용하고 남들이 이해하기 어렵도록 어렵게 쓰고 이렇게 해야 막 훌륭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세계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패러다임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이게 밀어붙이는 패러다임에서 잡아당기는 패러다임으로 바뀐다는 건데, 아무튼 내가 원하지 않던 정보가 옛날에 나한테 막 쏟아져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메일 체크할 때 우선 지우는 메일을 먼저 쭉 지우신 다음에 볼 걸 나중에 보시죠. 네. 그래서 너무나 스팸 메일이 많고, 그래서 뭐 R2 붙여가지고 내가 마치 보낸 것처럼 해놓고 뭐 오빠 나야 뭐 이렇게 그거 눌러보면 또 이상한 메일도 뜨고 아무튼 너무나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정보를 찾아가다가 다시 또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한테 맞춤형으로 이제 이렇게 다가오죠. 뭐 이런 시대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미래 이미지를 잡아당기면서 바람직한 미래 뭐 이런 것들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범인이라고 보면 이게 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범인은 밀어붙여서 이제 시대가 과거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만나고 싶은 미래의 애인의 이미지를 그려놓고 이렇게 자꾸 이제 비주얼라이즈 시키고 비전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기는. 그 다음에 2번에서 브리콜레르형 인재를 말씀드리고 이걸 양성하는 대학을 이제 브리콜라주 대학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브리콜라주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써가지고 인터내셔널 브리콜라주 유니버시티를 온라인에다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학은 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잡학과 해가지고 전공이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잡사를 양성하는 이런 학사, 석사, 박사 후에 더 높은 학위가 잡사라는 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박사 후에 밥사, 술사 이런 사람도 있지만 브리콜라주 대학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건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중간중간에 스킵할 내용을 좀 몇 가지. 이 마켓 3.0이라는 내용은요, 마케팅 책인데요. 동영상은 생략하고요. 여기 1.0, 2.0, 3.0 이렇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포인트는 여기 여기 지워져봐요. 영혼을 움직이는 완전한 인간. 영혼을 움직이는 이란.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을 감동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영혼을 즐겁게 하고 영혼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파트너로서의 기업이 살아남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1.0 시대, 2.0 시대, 이렇게 3.0 시대로 가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웹 2.0을 넘어서서 3.0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의 한 화두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거는 마켓 3.0이라는 필립 코틀러 마케팅하는 사람한테는 뭐 필립 코틀러가 거의 바이블 책을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2.0, 3.0으로 가면서 이제는 이제 단순히 개방 공유 협력의 시대를 넘어서서 지식을 이제 모바일 실시간으로 공동으로 창조하고 공동으로 소비하고. 그래서 뭐 이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 작가와 독자가 구분이 안 되고 작독가라는 말도 작자이자 독자이고 독자이자 작가이고. 그래서 서로 이제 지식을 공동 창조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뭐 이런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TGIF 시대라고도 트윗, 구글, 그 다음에 아이폰, 페이스북을 주제로 한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도 나왔죠. 그죠? 아무튼 페이스북이 국가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큰 국가라잖아. 인구로 따지면. 그만큼 이제 마이클 주커브인가요? 아무튼 그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만들었다가 지금 거의 떼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시대인데 Thanks God It's Friday가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주말이 없어지고 항상 트위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고 있지만 집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위험한 시대가 이 웹이 가고 이제 앱의 시대가 온다는 말도 있고 이제 앱을 잘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은 돈을 버는 시대가 이렇게 또 오고 있고요. 윤대영 씨라고 소설가라고 최근에 신문 칼럼에서 보니까 진정한 소통이 무엇일까? 소셜미디어가 소통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그게 소통일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주장을 쓰신 건데요.
옛날에 이렇게 이제 편지 써가지고 우체통에 가서 이렇게 넣고, 그리고 또 편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설레이고, 이런 기다림, 설레임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바로 답이 안 오면 막 화를 내고, 그죠? 또 이렇게 DM 보는 답장 안 하면 뭐라고 막 트위터에 가면 막 트집 잡는 사람 너무 많고, 그죠? 그래서 토마스 엘리엇이라는 영국 시인이 정보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지식 속에 잃어버린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아무튼 이렇게 지식 기반 사회, 정보화 사회라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창조한 지식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정보 공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만 지식 가공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이런 세상이 있고, 그리고 또 소셜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지식이 막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소통되고 있는데 과연 그 지식이 소통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정보가 소통되는 걸까? 아무튼 이런 이제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아까 제가 푸시하고 풀 얘기했는데, 더 파워 오브 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실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지금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푸시에서 풀 패러다임이 나오는데, 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것도 제가 추가해가지고 좀 더 정리한 건데, 이제 프로그램에서 플랫폼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도 이러닝도 아마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제 LMS라는 게 과연 필요할까? 컨텐츠 개발 방식을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소셜 플랫폼을 구축해놓고 그 플랫폼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엑스퍼트들이 모여서 거기에 지식들이 막 이렇게 공유가 되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든지 어떤 지식의 생태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식이 자유롭게 교류, 공유, 창조 이런 활용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지 1.0, 2.0, 3.0을 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1.0에서는 이제 지식을 객체로 보죠, 객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삼성에서 5년 동안 있었는데요. 나가려고 하니까, 삼성에서 5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삼성에다 이렇게 놓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드디스크를 떼어놓고 나왔어요. 그 하드디스크에 뭐 200메가 용량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식이 저의 지식하고 동일하진 않잖아요. 그죠? 제가 나오는 순간 제 지식은 저하고 같이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체화된다고 그러죠. 예를 들면 김치 담그는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김치 굉장히 잘 담그는 엄마가, 그래서 딸내미 10분을 때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이 책을 너무 잘 써가지고 사이버에도 공유를 해가지고 전국의 딸내미들이 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제 김치를 담가봤는데, 이상하게 엄마가 담근 김치맛하고 맛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맛의 차이를 무슨 맛의 차이라고 하죠? 네, 손맛의 차이라고 그러죠. 손맛은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을까요? 네, 공유할 수 없죠. 손맛을 공유하는 방법은 엄마하고 합숙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장기간 시행착오를 거쳐서. 네. 대장금 드라마에 보면 장금이가 한상공한테 물어보죠. 양념은 얼만큼 넣을까요? 적당히. 물은 얼만큼 부을까요? 자작하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량화가 불가능한. 예? 이따가 이제 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이제 그 플로우라고 어디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식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이가 지식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휴먼 릴레이션십이라고 한 것도 이 관계 속에 지식이 존재하는데, 관계가 더럽고 관계가 기분 나쁘면 지식이 공유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저도 여러분 안 믿어요. 이런 불신 관계 속에서는 지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3.0 시대는 이제 물론 지식 자체가 구성주의에 의하면 소셜 난리지인 건 확실하죠. 그래서 리얼타임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제 다이나믹하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리스트가 제너럴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브리콜레르가 바로 이제 어떤 분야의 한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뭐 이런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HR도 휴먼 리소스가 1.0. 그래서 이 HR, 이런 패러다임으로 보면 조직에서 이제 사람을 잘 부려먹은 다음에 기운이 떨어지면 이제 발로 차서 내쫓아버리고, 또 기운이 쌩쌩한 애들 신입사원 또 불려먹고, 이런 패러다임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션십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먼 리바이탈라이즈.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이 중심에 서면서 사람의 행복. 요즘 너무 행복해서 미치겠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너무 재밌어서 미치겠는 사람.
출근하고 싶어서 막 몸이 뒤틀리시는 분 안 계세요? 다 출근하기 싫어서 뒤틀리시나요? 그러면 고진감래라는 말을 믿으시는 분, 고생 끝에 달콤한 미래가 온다. 믿으시는 분, 아무도 안 믿으세요? 네, 다행이네요. 고진감래 끝에 신경통, 관절염, 디스크 이런 거밖에 안 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행복하고 지금 재미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 언젠가에 누릴 행복을 위해서 지금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거,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거거든요. 아파트를 평수를 늘렸는데 허리 디스크 걸려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요.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하면 신나는 것, 자기가 하면 재미있는 걸 찾는 것이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그건 이제 자기의 재능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김정태 그 작가님에 의하면 스펙과 스토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예를 들면 전문성의 정의를 스펙으로 볼 거냐 스토리로 볼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토익 900점에 학점 4.0 합쳐 4고 36 예를 들면 3,600을 받으면 연봉을 3,600만 원 받을 수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있는 사람, 자기만의 체험적 스토리.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스토리잖아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 도전적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 체험적 스토리. 그래서 감동해야 행동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스토리인데, 스토리로 감동을 시키면 감동받은 사람이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재수없는 천재와 일하고 싶습니까? 끌리는 바보와 일하고 싶습니까? 네? 재수없는 천재하고 일하고 싶어요? 네. 물론 끌리는 천재는 더 좋겠죠. 그죠? 네. 취업의 정답이라는 책에 보면 학점은 2.3밖에 안 돼요. 2.3. 근데 이 친구는 당구 5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4년 내내 당구장에서 살았죠. 학점 4.5 만점에 4.47인 학생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동일한 회사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4.47 받은 학생이 떨어지고 2.3인 학생이 합격됐어요. 대기업에. 그것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당구 쳐야 되느냐? 이건 아니고요. 그 차이는 뭐냐면 스펙이 높은 사람은 머리로 이야기합니다. 머리로. 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자기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뜨거운 가슴으로 눈동자에 반짝반짝거리면서 상대방한테 열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자기는 당구를 잘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당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동안 열정적으로 해요. 네? 그래서 면접관이 딱 보고 쟤는 뭔가를 시키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겠다. 근데 옆에 있는 애 보니까 재수없어 보여요. 스펙은 굉장히 높고 그냥 거의 안 갔다 온 데 없이 다 갔다 왔고 학점도 높고 토익 다 높은데 뭔가 일을 시키면 자기만 생각할 것 같은 그런 위치가 보이죠. 결국은 이제 전문성이라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지능의 개념을 이제 벗어나서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소셜 인텔리전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이 이제 앞으로 전문가로서, 왜냐면 조직에 가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다 남과 다 다르게 협력해서 일해야 되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능과 사회적 성공과의 관계에서 아웃라이어라는 책에도 이렇게 조사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평범한 인생을 살았고 극소수만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쳤다는 거예요. IQ 100%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능과 성공 사이에는 NSD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한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관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관계. 자, 여러분 킹코스라는 복사 가게 아시죠? 킹코스. 여기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킹코스 창업자가 얘야. 폴인데 폴, A를 받은 학생들은 B를 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고 C를 받은 학생들은 회사를 경영하고 D를 받은 학생들은 건물을 기증한단다. 그렇다고 해서 다 D 받고 다 C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학교 똑똑이, 북 스마트, 책 똑똑이, 책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보다는 스트리트 스마트, 길거리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자기 도전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인재 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재 전쟁, 더 war for talent 해가지고 그 인재만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이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는데 맥킨지가 그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데 엔론이라는 회사에다가 그 인재 컨설팅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명문대학 나온 똑똑한 인재들을 다 채용했는데 거의
망했어요. 그 회사는. 이론적으로는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